네, 코로나19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스스로 움직임을 자제하고 특히나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라면 더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사례가 제주도 여행을 간 유학생 모녀에 대해서 제주도가 소송을 냈는데 1억 3천만 원 손해배상 그렇죠. 소송이에요. 이 1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미국에 갔다 왔던 A씨 모녀인데요. 제주도에 유증상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날 갔다가 결국 25일 날 확진을 받습니다. 증상을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러 곳을 다녔어요. 20여 개 업체도 다녔고요. 또 96명에 이르는 제주 도민이 업주겠죠. 업주가 손해를 봤다 해서 이런 식당에 휴업을 했던 부분, 영업을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지금 방역 비용을 합쳐서 이 모녀한테 1억 3천만 원을 제주도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네, 방역 작업에 든 1억 1천만 원, 그다음에 휴업과 폐기돼서 100만 원씩 업체들이 또 손해를 받고 네. 감염 불안증을 겪어서 또 1천만 원을 배상하라. 정신적 손해배상이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이 소송의 쟁점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은 네. 아니었다는 점인가 보죠? 사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네. 소송은 제기됐지만 판단을 해야 되면 이게 불법 행위가 되는데 고의 가실에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서 고의 가실이 돼야 되거든요. 불법 행위가 돼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하는 게 그때는 이 명령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네. 시기상.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특히 이 모녀가 그걸 알고 증상을 알고 격리 조치를 받고 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증상만 느끼고 갔다면 과연 이게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주도는 형사처벌까지도 요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럼 예. 여기는 다른 혐의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형사처벌은 건가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이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도 지금 근데 이 의무를 권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또 하나가 되는 게 과실치상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미수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 상해죄 같은 거 본인이 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서 사람한테 질병을 유발하면 상해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공했으면 상해죄가 되고 실패하면 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형사 고발까지 제주도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명백하게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은 네.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스크린 골프도 치러 갔다고 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치료비 청구, 네. 손해배상 역시 강제 추방이라든가 입국 금지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와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고 조치를 취한 거고요. 국가에서 방역 당국에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엄중하게 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이 출입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의 위해를 가거나 이런 조치에 응하지 않았을 때 추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금 시국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방역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에서는 추방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게 더 강화가 됩니다. 네. 모든 입국자들이 이제 2주 동안 무조건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 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좋겠어요. 감염병 예방법인데요.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300만 원의 벌금이고요. 자기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은폐하거나 누락을 하게 되면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인데 4월 5일부터 법이 바뀝니다. 빨리 시행이 됩니다. 이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때 이전은 300만 원인데 4월 5일부터는요.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때부터는 강하게 극단적인 경우는 징역도 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강하게 지금 법이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지자체 고발이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만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 국내인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동선이 어디냐 네. 물어봤는데 이걸 거짓말로 얘기하면 요즘은 뭐 신용카드 내역도 있고 CCTV도 있고 다 이게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요. 실제로 지자체에서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감염 예방법에 이게 은폐, 누락, 허위는 좀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가능하고요. 이거로 인해서 만약에 확진자가 더 발생하거나 방역을 실패하게 되면 치료비라든지 방역 비용까지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거짓말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또 민사적 책임도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얘기뿐만이 아니어서 네. 다른 나라에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다른 맞습니다. 나라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감염병 예방법도 있고 미국은 행정명령 같은 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하게 되면 뭐 정확하게 형을 내리고 하진 않겠지만 우리보다 더 강한 벌금이나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